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학습 컨설턴트 박정환입니다. 오늘도 13년 이상의 경력과 500명 이상의 학생들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많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생들이 학습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성적이 안 오르는 진짜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애는 계획 없이 공부하는 것 같다. 우리 애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공부가 학원 숙제만 하다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학생들이 왜 이렇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학습 계획을 안 세우는지 학생 입장에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학원 숙제 중심의 공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수업하고 와서는 숙제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굳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과목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교재를 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래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실패함으로 해서 왜 이걸 세워야 되지? 오히려 기분만 나쁘네? 이렇게 되면서 계획을 잘 세우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인 학원 숙제 중심의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표는 전형적으로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의 시간표입니다. 한번 볼까요? 월수금에는 수학학원을 10시까지 다니고 있고 화목에는 비었기 때문에 어떤 거 넣지? 영어학원을 보통 넣게 되죠. 그래서 10시까지 또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고 토요일에는 수학이랑 영어를 다녔기 때문에 나머지 과학이나 국어를 넣는 전형적인 세팅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남은 모든 시간을 학원 숙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월요일 한번 봐볼까요? 월요일 수학학원 끝나고 집에 와요. 10시 학원이 끝나기 때문에 보통 11시부터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럼 11시부터 바로 내일 영어학원의 숙제를 진행해야 되고요. 11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2시에도 보통 끝나지 않습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 영어학원이 끝나고 집에 10시, 11시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일 있는 수학 숙제를 해야 되고 수학 숙제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걸리기 때문에 거의 새벽같이 숙제를 해야 되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시간은 좀 적지만 월수금에 수학학원, 화목에는 영어, 그리고 주말에는 과학, 국어 이런 식으로 세팅됐기 때문에 남은 모든 시간에 숙제를 하더라도 숙제를 다 하기 어려운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숙제도 다 못하고 숙제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면 계속 생기고 그래서 계획을 굳이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학원 시간표였죠. 정말 많은 학생들의 현실이고요. 월수금에는 수학학원 다니고 화목에는 영어 다니고 주말에는 과학, 국어 다니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집에 와서 그냥 숙제하고 자면 끝나는 일정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학원 숙제가 공부를 거의 다 잡아먹게 되는 거고요. 월요일 밤에는 영어 숙제, 화요일 밤에는 수학 숙제. 숙제가 다 끝나? 그럼 새로운 숙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상담하다 보면은 학습 플랜 한번 써봐라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어차피 내일 거 숙제해야 되는데 내일 해야 될 숙제를 써야 되나요? 아니 이거 쓰는 시간에 차라리 숙제를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의 공부가 대부분 시키는 공부이고 학원 숙제이며 매일 리셋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계획을 꼭 세워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내가 만드는 공부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스스로 세운 계획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획을 세우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이 세운 계획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계획은 자기 주도 공부해서만 의미가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숙제만 하다 보면 학원에 따라서 사실 성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학원 다니면은 성적이 오르고 나쁜 학원 다니면은 성적이 떨어지고 왜냐면 계획 자체를 학원이 세워준다는 거. 하지만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이번에는 RPM과 센과 마플 중심으로 공부를 해봤더니 고난도가 좀 부족해? 그럼 다음 계획에서는 고난도 문제를 좀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계획을 보완하면서 공부 자체가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실 학생들이 계획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고 계획을 계속 세우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짜고 싶어도 과목별 계획을 잘 못 짜기 때문인데요. 사실 좋은 계획이란 당일에 즉흥적으로 짜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계획을 짤 때 많이 하죠. 오늘 어떤 거 해야 되지? 내일 숙제도 해야 될 것 같고 수행평가도 있는데 그냥 오늘 국어 하고 싶으니까 국어를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과목별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교재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월별 주별 계획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일일 계획이 나와야만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 계획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저희가 내신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학교 수업에서 배운 지문들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이것들을 암기한 후에 교과서와 가장 잘 맞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풀이를 진행하고 오답까지 진행하고 그 후에는 기출 풀면서 분석해보고 그 후에는 문제집이나 족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좀 강화한 다음에 마지막 소수형 문제까지 준비한다면 국어 공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 2, 3번의 경우에는 3월에 진행하고 4, 5번은 4월에 진행한다. 이렇게 또 월별 계획으로 나누고 이걸 바탕으로 주별 계획, 1일 계획이 나야만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재나 방향,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해야만 1일 계획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과목별로 도대체 어떤 교재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수학을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어떤 교재를 풀어야 되지? RPM이 맞나? 센이 맞나? 고증이 맞나? 기출이 맞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수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단어를 외워야 되나? 지문을 외워야 되나? 독해를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부 방향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학생들의 성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신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1등급 학생이야. 당연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공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상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할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어떤 학생이 수학학원을 다녔는데 수학이 70점이 나와요.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한번 그 과정과 계획을 물어봤더니 마풀을 딱 한 권만 풀고 시험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풀이한 문제집이 물론 좋지만 문제가 너무 많고 한 번만 풀었을 시에는 유형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점수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고 그럼 너가 이제 한 번만 풀었으니까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그냥 학원 또 다녀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나도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상위권은 사실 계획이라는 게 보통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중하위권은 이 계획이 맞나 저 계획이 맞나 헷갈리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성적이 오히려 유지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계획을 가진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성적이 계속 벌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계획을 세워봤는데 오히려 실천을 못하게 됨으로써 위욕도 저하되고 이걸 왜 세워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입니다. 학생들도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계획을 한 번쯤은 다 세워봤습니다. 오늘 이거 해야 되고 내일 이거 해야 되고 계획을 10개, 20개 세우는데 막상 실천을 하고 나면 겨우 3개, 4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을 세봤자 어차피 실천을 못하는데 괜히 이런 거 보면서 기분만 나쁘고 위욕만 저하되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해봤자 기분도 나쁘고 어차피 실천하지 못하는데 이 계획을 왜 세워야 되죠?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해결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루틴을 좀 고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학교에서 뭐하고 학원 끝나면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의 계획이 조금 더 고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계획을 너무 채우지 않고 딜레이 요일을 설정하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공부 후에는 수요일 딜레이 요일을 정할 수도 있고 혹은 일요일에 딜레이 요일을 정해서 못한 공부를 마무리해 주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위욕이 앞선 나머지 많은 공부를 세팅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 시작하고 이것을 실천 완료하는 경험을 통해서 계속 더 늘려가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 계획표를 한번 볼까요? 루틴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고 학교에서는 보통 이 학생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저녁에는 영어 숙제를 진행하고 수학과 수학 사이에는 영어 숙제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아예 만들어 놓는다면 이 상태에서 학생들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위권들의 학습을 본다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요일별로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도 정해져 있고 시간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수학 중심으로 하고 화요일에는 영어 중심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먼저 세팅해 놓는다면 이 안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쉽고요. 매일 완전히 새로 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계획을 짜기 때문에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듭니다. 즉 계획의 뼈대를 시간표로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관리를 할 때도 어떤 학생이 국어 숙제를 매일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11시부터 12시까지는 매일 국어 숙제만 진행하자. 왜냐면 국어 숙제라는 게 결국에는 거의 매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예 시간을 고정하니까 이 학생이 그 시간만 되면은 국어 숙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보통 숙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숙제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렇다면 탐구나 숙제하지 않는 과목들을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니까 그 학생은 평일에는 열심히 숙제를 진행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외 과목들을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설정하니까 계획을 훨씬 더 심플하게 짜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는 웬만큼 딜레이 요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면 못한 것들 때문에 계획이 다 꼬이게 돼요. 예를 들면 오늘 30문제 풀고 있는데 10문제밖에 못 풀었다? 그럼 내일 계획부터 다 같이 다시 밀리게 되면서 계획을 새로 세우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면 학생들이 계획을 계속 갱신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딜레이 요일을 정해서 중간중간 해결할 수 있는 요일을 만드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평일에 수행평가라든지 또 예상하지 못하는 일정 때문에 계획을 다 못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주말에는 딜레이 보충일로 설정하는 걸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완충 장치가 있고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야만 계획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려는 것보다는 작게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씩 그 과정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학생이 세울 수 있는 만큼만 계획을 세워주고 이걸 한다 하면 조금씩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해야 될 게 많다고 해서 막 세우다 보면 당연히 실패만 하게 되고 좌절감만 느끼기 때문에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계획을 왜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만 결국에는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계획을 많이 세우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많이 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좀 급하게 하게 돼요. 이제 막 10개 세우고 사실은 자기는 3, 4개밖에 못하는 상황인데 해야 될 게 많으니까 10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개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막 급하게 막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도 빨리 풀고 외우는 것도 후루룩 하면서 어떻게든 계획에 또 매몰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혹은 살짝 그 위로 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획을 세워야지 빨리 계획적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도 없고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학원 숙제 외에 정말 학생이 자기 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학생이 계획을 잘 못 세우겠다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과 공부 방향을 먼저 설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학 선생님께서 당연히 어떤 교재가 좋고 자기 시험을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공부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신 공부 기간의 경우에는 좀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기간이 많아야만 공부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나의 공부 루틴을 좀 설정을 해서 뼈대를 만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게 되면은 숙제 때문에 자기주도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머님들도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학원이라도 다니게 되면은 공부를 좀 더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다니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학원을 다 다니게 해야 되냐? 아니면 다 안 다니게 되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학생이 어려워하고 주요 과목의 경우에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과목의 경우에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면서 주도적으로 공부를 세우고 계획을 조금 더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더라도 사실 학원 계획을 검토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 어떤 문제집을 하는지 고난도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런 식으로 학원을 다니더라도 그 계획들을 체크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런 것들 잘 인식하셔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좋은 계획이 있어야만 성적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쌤을 2번밖에 안 풀었다. 수학을 공부할 때. 근데 이번에는 3번, 오답까지, 개념까지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계획이 만들어져야만 당연히 다음 시험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계획이라는 것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더 좋은 계획과 좋은 성적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